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요겁니다. 남자들아, 여자들한테 잘해라. 여자들이 전부 다 결혼을 해줘도 남자들의 11.2% 너희들은 결혼도 못한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라샹.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죠. 방금 말한 거. 여자들이 전부 결혼해줘도 너희들의 뭐 10%는 결혼을 못한다.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잘해라. 이거 유튜버들 중에서도 입에 달고 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저렇게 뭐 이게 술 먹고 놀다 보니까 깜빡하다가 오늘 갑자기 또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전적인 레파토리였던 것 같아. 지난 한 3년, 4년, 5년 맨날 나왔던 건데, 근데 이게 3, 4, 5년이 아니라 한 20년 됐습니다, 이게. 왜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도 그걸 들었거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붕아, 너희들 때는 남자들이 결혼을 못해.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거든, 실제로. 그래서 그 당시엔 그게 약간 좀 심각한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진짜 웃긴 거는 42살이 된 지금보다 오히려 그때 13살 때 뭔 생각이 있겠어. 그치? 막 중딩, 고딩 때. 그때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는 오씨 야 장가 못 간단 말이야. 오히려 더 심각하게 그때 뭐 어린 어반이라 해보자 무슨 생각이 있겠어.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근데 뭐 유튜버들 보면 뭐 결혼 관련 유튜버들도 이 얘기 진짜 많이 하고, 남자들이 잘 결론은 뭐냐면 남자들이 잘해야 된다. 여자들이 결혼을 다 해줘도 너희들은 못한다. 이 얘기들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이게 얘기를 하자면 그냥 직관적으로 그거야. 이 20살부터 49살 사이에 미혼 남녀 모두 짝 찍는다고 가정을 해도 결론적으로 미혼 남성 10명 중에 1명 결혼을 상대를 찾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나타나는 요런 기사들을 항상 인용을 하고,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한테 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거는 근데 때로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약간 통계라는 게 이걸 전체로 볼 때랑 여기서 자를 때랑 다르게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남자한테 불리하게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기사가 많이 나와. 결혼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다. 미혼남이 20%더 많다. 대구는 35%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근데 나는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약간 그런 뭔가 이제 그 보험회사의 절판 마케팅 있잖아. 보험회사는 항상 뭔가를 팔려고 하잖아. 실손보험이 어떻게 변합니다. 자기 부담금이 증가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반박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게 2024년 1월 10일 기준으로 나온 출생연도별 혼인비중이에요. 그래서 1983년생 기준, 이제 지금 내 나이지. 내 나이 기준으로 혼인비중을 봤을 때, 여자는 78%가 결혼을 했고, 남자는 64.5%가 결혼을 했어. 그래서 내가 보면 이게 얼추 맞는 것 같아. 내 친구들을 보게 되면 한 10명 중에, 내 친구들은 한 3명, 2명 정도. 그 중에 한 명이 나지, 그치? 그리고 여자들은 보통 이렇게 많이 했고, 그리고 이게 86년으로 내려면 딱 정확히 50%컷 남자는, 여자는 69. 이게 하필이면 69야. 씨, 야한데. 그리고 이제 89년생으로 가게 되면 여자가 이제 50% 컷이고 남자는 33.6%가 나오는 건데, 근데 이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일단은 86년생 기준으로 보자. 86년생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가 51.7이고 여자가 69%잖아. 근데 이 차이가 18%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18%가 어마어마하게 쫄리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약간 좀 그게 아리까리하다는 거지. 왜? 보통 남자들의 타겟팅은 동갑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연하로 향해 다 열려 있잖아. 그러니까 86년생의 남자의 경우는 86년의 여자가 타겟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87년, 88년, 89년, 많게는 90년대까지 이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란 말이야. 뭐 그거는 여자도 마찬가지지. 근데 여자는 보통 위로 열려 있고 남자는 아래로 열려 있잖아.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갸웃갸웃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특히나 남자들 같은 경우는 요새 와가지고 국제결혼이라는 게 많이 열리게 됐잖아.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와서 뭐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걸 굳이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건, 이런 흐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도,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더라도 이게 나도 뭐 어떻게 보면 30대까지만 해도 결혼을 해야겠지라는 생각 주였는데 지금 나이가 들고 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뭐 이대로 뭐 살아도 나쁘진 않겠다.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근데 혼자 살면 준내 편하단 말이야. 준내 편하단 말이야.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거든. 물론 언젠간 후회를 하겠지만.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근데 이런 식으로 통계를 만약에 잘라서 유리하게 불리하게 한다면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잘 봐. 국제 결혼이 여러분 지금 와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2020년 대비 2023년 이렇게 오잖아. 40%가 증가를 한 거야, 여러분. 40%가 증가했어. 그리고 전체 결혼 건수 대비해서는 10%가 넘어간 상태란 말이야. 이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결혼이 매치가 가능한 그걸 본다고 했을 때 이 단순 비교란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애초에. 애초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이런 게. 맞잖아. 남자들은 뭐 빠지면 되고, 그리고 어차피 나이가 들잖아, 여러분. 나이가 들면 국제 결혼 말고는 그렇게 메리트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제 결혼을 제외하고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또 나이가 든 여자를 만나게 돼. 잘 봐. 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42이잖아. 그러면 여자를 만나도 평균 나이로 따지면 38, 39을 결혼하게 된다는데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도박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굳이 결혼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굳이 결혼으로 결속을 다질 이유가 없다는 거지. 애초에 그 존재 그 이유 자체가 사라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마다 그런 뭔가 그 으름장을 놓는 거, 너희들이 잘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여자들이 얘기하는 그 끝은 뭐냐면 남자들이 여자한테 잘해야 된다로 끝나게 돼 있거든. 그게 항상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 보면 어리둥절한 거지. 여자들은 결혼은 여자가 손해다라고 얘기해놓고 왜 마지막은 또 항상 남자가 여자한테 잘해야 된다로 이게 끝내야 되는 이런 것도 좀 아리까리하긴 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좀 그런 것 같아. 좀 옛날에 그 학력별 미혼율 같은 거 있잖아. 미혼율 같은 거 봤을 때 남자는 학력이랑 절대적으로 비례하게 돼 있는데 근데 여자들은 사실 그렇게 얘기하잖아.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을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 근데 이것도 하나하나 찾아서 보면 실질적으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중졸 이하와 박사 간의 결혼 미혼율은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데 근데 여자는 중졸 이하 미혼율이 12%란 말이야. 35에서 39살. 근데 박사는 26%야. 사실상 14%의 차이란 말이야. 근데 이 14%의 차이로 뭐라고 얘기를 해? 여자는 학력이 높으면 결혼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 이 14%가 그렇게 거대해 보이진 않는데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그렇게 그 10%라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한가? 왜 우리한테 국제 결혼이란 것도 있고 지금 와서는 뭐 여러 가지 길들이 있잖아.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데 근데 그 10%나 아니면 통계에 따라하고 20% 최대 나온 걸 잡고 결론은 뭐냐면 남자들이 결혼을 잘해야 된다 이런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약간 이런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야 결혼 안 해준다. 야 결혼 안 해준다. 야 결혼 안 해준다고. 결혼은 진짜 안 해준다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궁극적으로 아까 말했던 그 미혼율의 남자가 만약에 미혼 남자가 50%가 있다고 했을 때 여자가 봤을 때 여자들이 보통적으로 만족하는 그런 결혼을 할 수 있는 남자는 몇 프로가 될까? 내가 보기에 그 50% 중에서 그 50% 사람 중에서 90%는 탈락이란 말이야. 80%는 또 탈락이란 말이야. 그럼 나머지 그 20%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건데 여러분의 나이랑 그 연하 여자들이랑 싸워야 되는 건데 그러면 더 잘해야 되는 건 여자들이 아닌가라는 난 그냥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무너지는 시점까지 왔는데, 근데 이 상황까지 와서도 내가 아니면 얼마 전에도 그 얘기를 똑같이 들었거든. 그 유튜버들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보면서, 아, 좀 막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그 모습이 마치, 야! 결혼 안 해준다니까! 결혼 안 해준다니까! 애초에 의미가 없는 아줌마들이, 야! 결혼 안 해준다고! 이러고 있는 거 보면 그냥 뭐, 아, 뭐,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뭐, 그러세요.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그래서, 나 여기 조금 재밌어가지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남자들의 사고의 전환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거든. 뭐, 대표적으로 그게 설거지론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 정상화돼가는 과도기에 있는 건데,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가운데서 그런 고압적인 생각을 가진 여자들이 있잖아. 이런 여자들이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시장에서 가장 먼저 도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얘기를 했잖아. 여러분들이 뭔가 목적을 원한다면 거래는 뭐야? 주고받는 거란 말이야. 본인은 과연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공교롭게도 내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해보면 내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들어가고 나이만 든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보는 게 좀 안타까워가지고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통화면 오늘 얘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시앙.